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산업과 경제 트렌드를 점검해보고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 고수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SC글로벌센터 김성규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고수의 시선으로 심층 분석해볼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펙 플러스가 기습 감산을 단행했죠. 이럼에 따라 유가가 $100를 가지 않을까 좀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펙 플러스 기습 추가 감산을 발표하자 유가도 조금 요동을 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국제 유가 배럴당 $80를 좀 넘었고요. 휘발유 가격도 4개월 만에 1,600원대 좀 올랐는데 이렇게 추가 감산 발표 이후 자세한 유가 흐름은 좀 어땠나요? 지금 재밌는 게 저는 갭 상승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올라갔는데 네. 문제는 여기에서 그대로 횡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월요일에 이제 갭 상승하고 난 다음에 WTI 같은 경우 $82까지 네. 넘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한 $80대 정도를 잡았죠. 그리고서는 계속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또 위에 게 WTI 아래가 브렌트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4일 연속해가지고 그 자리를 딱 지키는 모습 둘 다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걸로 봤을 때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것이 여기서 분명히 더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가느냐. 맞아요. 그래서 일부 뭐 이제 이 레버리지나 더블 레버리지 아니면 일부 분들은 또 이게 이제 지금 잘 됐다 그러고 또 인버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쉬어가는 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약간 쉬어가는 장이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정유주 주가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 모두 정유주들이 좀 들썩였는데 하지만 미국과 우리 시장 좀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정유주들 좀 주목받는데 이 정유주를 더 나아가 에너지주 어떤 투자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이게 참 많은 분들의 예상과 다르게 정유주들이 지금 역대급의 실적이 자꾸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2020년, 21년 이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서 진행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를 탈탄소한다 이런 정책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석유를 억눌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유주들은 역대급의 실적을 보였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금 봤을 때 실제로는 이 유가에 관련된 이 수요들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이제 허리케인이 왔다 간 뒤에 미국 동남부의 정유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파괴가 되고 아직까지 복구가 좀 덜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정유회사들이 또 상당히 바빠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뭐라고 하긴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좋아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정유는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잠깐 에너지 가격 하락세 유가를 보시면은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가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은 좀 완전 디커플링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금 LNG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는 그런 가스하고는 조금 달라서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제 LNG이기 때문에 액화하고 그래가지고 운송하는 비용들이 들어가 있고 또 이거는 이제 지금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아니라 유럽 쪽에서 하는 정확히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기준으로 잡는 게 유럽 쪽 지표다 보니까 가스는 그 지표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완전히 디커플링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미국이 이제 환경 문제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정말 독한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는 금지했던 셰일오일을 다시 판다. 그래서 다시 이제 채굴 들어간다 이랬을 때는 잘못하면은 이제 유가가 또 폭락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유주 이전부터 역대급 실적을 좀 기록했다. 이게 좀 문제가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석유와 천연가스는 디커플링 현상 나타내는 점 살펴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번 추가 감산 결정으로 이 미국과 사우디 관계가 좀 냉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또 유가가 $100까지 치솟지 않을까 이런 좀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감산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현재 소장님 앞으로 유가 흐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게 재미있는 게 3주 전만 하더라도 이제 밸런스 같은 경우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3월 20일쯤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 잘못하면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은 우리 WTI 유가가 한 $40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아주 비관적인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그랬는데 이 3주도 안 돼 가지고 지금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게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나오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WTI는 65달러대를 터치하고 조금 내려갈 뻔했는데 다시금 그 다음에 튀어 올라서 반등이 오고 그 뒤에 반등하고서 박스권 상단에 온 다음에 이제 그 오펙 플러스에서 유가 이 감산을 단행을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갭 상승이 나온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펙이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네. 현재 감산 이외에는 달리 그 유가 방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게 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네.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사우디나 이제 러시아가 이제 지난주에 잠깐 보셨겠지만 50만 배럴씩 일산 감산이 들어간 이래로 네. 쭉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여기에서 지금 더 추가 감산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가 이라크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라크요. 네. 근데 지금 이라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그 아직 전쟁 그 피해를 복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래가지고 그 동안에는 감산에서 빼줬었는데 아. 근데 이번에 지금 너네 이만큼 해라라고 상당히 많이 했죠. 21만 배럴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다른 거는 현재 오펙 플러스 국가들은 이 유가 방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는 결국은 미국이 앞으로 이제 그 지금 같이 어느 정도 고용이 좀 더 확장이 돼 가지고 수요가 발생되는 게 이 유가를 받쳐주는 관건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미국하고 사우디 관계인데 그렇죠. 그 빈살만하고 그다음에 바이든이 관계가 안 좋아요. 네, 사실은. 네. 그 이전에 그 자말 카슈크지 사건 네. 터키에서 있었던 것 이래로 그 이 둘이 관계 안 좋았는데 작년에 이제 비로소 조금 이제 어떻게 잘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빈살만이 배신을 하고서는 예, 감산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감산 또 해가지고 배신을 지금 맞아요. 2번 한 건데 네네.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유가는 한번 다시 하락을 할 걸로 보이긴 하는데 네네. 그래도 폭락을 한다라기보다는 다시금 박스권으로 들어가서 낮은 65에서 75달러대 박스권 행보가 네.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겨우 안정세를 좀 찾은 물가가 국제유가 상승을 하면서 다시 치솟을 수도 있겠다는 이런 좀 우려감이 있는데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연료비까지 상승을 하면서 현재 국내 한전도 적자 악화될 가능성이 조금 큽니다. 자, 이번 사안들 좀 놓고 봤을 때 국내 경제에는 또 얼마나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네네. 그랬는데 거기다가 이제 또 최저임금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에 인한 물가 상승의 압력에다가 플러스로 지금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그 더 큰 압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일시적이지만 상당히 큰 압박이 오기 때문에 이 네네.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천연가스 요거는 이제 아까 봤던 거하고는 다른 그 뉴욕 거래소 건데요. 네. 요거는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으로 가는 그냥 가스만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요 MBTU당 가격은 지금 네. 2달러대 2달러 1센트죠. 네. 그래서 2달러대 깨지기 직전입니다. 네. 뭐 사실 우리 동네 그 가스값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그렇죠. 예, 어쨌든 이렇게 됐지만 이제 네. 조금 있으면은 이제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어. 다시 이제 우리는 발전소가 돌아가잖아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에어컨을 이제 냉방을 하게 되면서 네. 전력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렇죠. 다시 여기 노란 박스권대 거의 한 5달러대, 향해서 5달러 35초까지는 올라가겠죠. 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렇게 값싸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는 절전이라든가 이제 그 절약이 좀 중요한 시점이 왔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너지발 물가 상승이 이제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가격들에 갑작스럽게 이제 밀어 올리는 네네. 또 다른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국제 유가가 롤러코스터를 보이면은 이 과연 또 관련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꾸려야 될지 좀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봤을 때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정유하고 화학이 이제 보통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유하고 화학은 완전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따로 보셔야 되고 이제 정유 같은 경우는 이제 S-오일이나 GS나 흥구석유 뭐 이런 여러 종류 회사들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아이러니한 것인데 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더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오히려 정유 관련주들의 실적은 더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보시고 네. 여기에서 특히 이제 미국의 움직임, 특히 이제 그 전략 비축유가 지금 이미 1억 배럴 그쵸, 이상 그쵸. 나갔다고 네.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방출이 지속된 때 그러면은 자칫하면 주가가 또 좀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보셔야 되고 네네.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유화 같은 경우는 조금 또 다른 게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다. 지금 금호석유나 롯데케미칼 같은 뭐 이런 주요 유화 관련주들도 좀 볼 필요는 있겠는데 그쵸. 이제 단기적으로 약간 그 조정을 받거나 혹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적이 좋아질 수는 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여기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우려를 직격을 맞을 수가 있는 종목이 오히려 유화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유하고는 오히려 반대되는 네. 그런 움직임을 가서 오히려 하락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펴주신 정유와 화학주도 내에서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섹터는 어느 쪽에 더 힘이 실려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매물대 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요. 예. 그럼 화학 관련주는 좀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저는 일단 화학은 조금 더 조심해서 지켜보고 네. 특히 이제 그 이번에 그 미국에서 이번에 CPI 특히 금연 CPI 발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지표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우리나라 화학주들이 상당량을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만약에 지표가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 실적은 이후에 좀 직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